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행 파산, 건설사 줄도산, 안 보면 거품 물고 후회합니다. 하반기 3개의 강력한 폭탄으로 은행권 폭탄, 건설사 PF 폭탄, 역전세 폭탄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정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총체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이곳은 소폭 오르거나 정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지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유성도시, 1, 2, 3기 신도시 어느 곳이 많이 오를까요? 하반기 이후에 집값 전망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의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대로 갑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파산, 건설사 줄도산, 안 보면 거품 물고 후회한다. 이제 여러 번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많은데 목표물이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제 3대 폭탄, 새마을금고 다행히 진정되고 있지만 또 저축은행이 말썽이네요. 자, 새마을금고 폭탄.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현실화 됐었죠. 남양주 일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축은행을 약간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은행권 새마을금고 국고채를 매입하고 금융지원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금고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문제점이. 적극 대처해서 새마을금고 이금융권 확산은 진정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게 이제 잠복된 거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건설사 PF 폭탄. 이왕 물어보니까 나 저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는 3달 남았는데 이거 돈 빼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 안 빼겠어요. 2-3달밖에 안 남았고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막 몰빵 5천만 원이 아니고 3억, 4억, 5억씩 거기다 몰빵했다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뭐 1년 가까이 1년 동안 들었는데 6, 7개월 남았다. 많이 남았다. 그런 경우도 5천 미만이면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이 묶여 있을 때를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건설사 PF 폭탄, 금융비용 증가, PF 부실화로 은행 자금이 막혀버렸죠. 완전히. 또 요즘에 입주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더 돈이 힘든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이 금융권과 건설사 PF 이거는요 그냥 한 몸뚱이에 쌍둥이처럼 동반 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조짐. 지금 건설사 부도가 많이 나고 있죠. 이번에 3번째 역전세 폭탄. 자, 임대차법 약 116만 가구 전세금 반환 불능. 역전세는 지금 현재가 바닥으로 보여져요. 왜냐? 지금 전세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내려왔어요. 뭐 다음 달에 더 내려가고 그 다음 달에 더 내려가고 이거보다 이미 바닥은 쳤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서울이 지금 전세값이 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역전세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지속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더군다나 대출 허용, 정부가 이걸 대출을 허용해서 DSR 규제를 풀기 때문에 역전세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3개 폭탄이 불은 껐습니다. 지금 불은 껐는데 잠복되어 있는 건 맞아요. 자,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은행, 건설, 가계 총체적 위기. 제가 보기에는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지 이게 지금 당장 뻥 하고 터져서 나라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터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하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중단,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은행권 부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부도 가능성, 이제 특히 이금융권들
뱅 끄는 사태가 이미 조금씩 일어났죠. 가계부도 지금 영끌빛으로 가계부도가 점점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영끌비투 개인 파산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도가 날 처지가 놓여 있다. 자, 자영업 파산. 자영업자 무분별하게 대출을 진짜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자기 힘에 벅차게. 한 사람당 3억대면 얼마나 빚이 많겠어요. 국가 경제 위기, 성장률은 저조하고 무역이라든가 소비 이 부분이 아직도 문제인데 외환보유고는 감소하고 있고 세금은 덜 거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힘들어지겠죠. 아직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자, 임대인들 파산. 아까 전세대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역전세, 무리한 다주택자 갭투자, 임차인 보증금 손실을 봐서 이걸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경매를 당하겠죠. 다행히 정부가 DSR을 선제 조치해서 자, 금융 안정을 꾀하겠다 했으니까 우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말들입니다. 경기 인천 입지 분석, 상급지로 옮겨라. 제가 늘 그러죠. 웬만하면 서울로 가라 그러죠. 서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서울에서 삽니까?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차선책으로 내가 갈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싼 곳들이 더 좋습니다. 자, 경기 인천 입지 분석, 위성도시 1,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나눠볼게요. 자, 위성도시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상급지,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용인, 하남 이 정도를 상급지로 보여집니다. 물론 도시가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급지가 절대 아니에요. 하급지지. 그러니까 이 구라든가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중급지, 안양, 의왕, 수원의 일부 지역, 그리고 남양주 일부 지역, 고양, 부천 일부 지역들이 중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급지, 평택, 파주, 오산, 시흥의정부 여기 안 적혀 있는 것은 다 하급지예요. 물론 이것도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들이 해당되겠죠. 대부분 평균치가 하급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 1, 2기 신도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자, 먼저 판교, 분당, 과천, 평촌, 유래, 광교 여기는 누가 뭐래도 상급지입니다. 중급지는 동탄, 투, 송도, 고덕, 미사, 가밀, 다산 등등. 하급지는 이제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웬만한 곳들, 중동, 일산, 삼본, 일기부터 파주, 양주, 검단, 김포, 한강 등등등 기타 지역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요. 자, 이제 아직 사전청약 분양만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지금 위성도시 1, 2기 신도시보다는 설령 하급지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분양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얘들은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위성도시나 1,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안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봅시다. 상급지는 성남에 분양한 한 너다섯 개, 뭐 금토라든가 낙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산, 창릉, 왕숙, 광명, 시흥, 그리고 용인의 플랫폼시티 정도가 되겠네요. 중급지는 계양, 대장, 구리, 교문, 진건, 봉담 등등. 그 다음에 하급지, 진안, 화성시에 있죠. 의왕군포, 안산, 그 다음에 양주, 장흥, 뭐 9월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성도시 1, 2, 3기 신도시 한 칸이라도 좋은 데로 가세요. 이번에 집값 차별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중요하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만 알게 되면 50%밖에 해답을 못 얻어요. 그럼 나머지 50%가 뭐냐?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못 올라갈까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집값이 상승할 때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닥이다 보니까 올라온 거지 좀 지나면 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곳과 뛰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뛰지 않는 곳이 예전에 70%였어요. 이번에도 뛰지 않는 곳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골라야겠죠. 자, 집값 차별화, 추가 하락, 두 번째 장기 정체, 세 번째 회복 불능. 이 바로 집값이 못 뛰는 곳의 특징 세 가지예요. 상승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볼까요? 상승장에도 추가 하락, 최근 반등하다가 정체 및 추가 하락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집이 남아 돌기 때문에 상승장에 올라봤자 조금 올라가. 인구 감소, 공급 폭탄,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요, 추가 하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입지가 안 좋은 곳들 말하는 겁니다. 장기 정체 위험성이 큽니다. 예전에 경기도와 인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년간 70%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20년 이후에 돈을 풀면서 그제서야 쪘어요. 서울은 꾸준하게 뛰었는데 경기도 70%가 뛰질 않았다고. 인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왜요? 안 좋고 집이 남아도니까. 이번에도 그런 짝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자, 상급지 집값이 올라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합니다. 앞으로 가격 상승도 어려울 수가 있고 현 시세에서 정체할 가능성도 높아요. 또 회복불능은 뭔 말이냐, 얘가 이제 전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2021년이나 2년에 찍었던 꼭지점, 그 가격을 회복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등으로 회복불능, 3기 신도시 물량 엄청 늘어났죠. 즉 경기도나 인천 대부분 지역은 슬럼화될 수가 있어요. 지방 대부분하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산업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즉 전고점까지는 뛰겠지. 이건 서울이나 어떤 입지가 좋은 곳들 얘기예요. 대부분 지역은 잘해야 전고점 회복하고 대부분은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반기 집값 예측. 이게 부동산 전문가하고 경제 전문가가 좀 달라요.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 보세요.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에 하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제가 여러분들 집값을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돌아섰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 전문가는 저는 조금 전망이 그렇다고 보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서울은 70% 상승, 즉 대부분이 상승, 30%는 보합을 말하고 있어요. 상승 전망이 압도적. 이번에는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70%가 보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과잉, 즉 3기 신도시 그 물량이 변수. 지방은 반절 가까이가 하락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높고 수요도 별로 없다. 인구 감소죠. 자, 예를 들면 고종환, 박원갑, 화명진, 이상호, 신준석 이외에도 많아요. 자, 경제 전문가 볼까요? 자, 이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의 주특기 분야가 아니니까. 빅데이터 전문가 대부분은 하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다 하락한대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면 한 명으로 보세요. 한 명으로. 이해 가셨죠? 자, 경제 침체 등 요인 2에서 5년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보다. 근데 저는 이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해외 여건이나 국내 여건을 봤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2, 3년은 뛸 것 같아요. 근데 2, 3년 후라고 합니다. 자, 2, 3년 후에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반토막이라든가 아주 경제가 심각한 것들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승으로 잡고 집을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하늘이 준 기회, 떼부자가 될 기회, 2, 3년 후에 이번에 샀다가 팔아버리고 그때 하면 어떨까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한문도, 이현철, 이광수, 김기현, 김광석, 약간씩 이분들도 의견은 다르지만 보통 그래요. 일반인들 상승이 25%, 하락이 30%, 보합이 45%. 1월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들 하락과 상승이 원래는 이제 하락이 많았다, 그 다음 팽팽했다가 이제는 상승순으로 전환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도 알아요. 거래는 안 되지만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호가가. 자, 이제 집값 상승과 하락, A처럼 오르다가 3년 후에 급락,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은데 모양이 진짜 똑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선입니다.
결국 집은 우상향했어요. 폭락도 좋고 폭등도 좋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폭등이 맞아요. 왜? 집값이 이렇게 뛴 거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가 이 모양. 자, 이게 바로 91년부터 97년까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 올랐네요. 그러다가 떨어졌죠. 또 이 모양, 이 하락하는 모양은 2009년부터 2013년입니다. 모양이 거의 닮았죠. 또 이렇게 올라간 상승도 닮았죠. 이렇게 두 개가. 얘들이 닮았고 얘들이 닮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A로 갈까 B로 갈까? 자, 지금 V자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2, 3년은 이렇게 A처럼 뛰지 않을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자, B도 폭락은 아닙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나중에 2, 3년 후에 뛰지 않을까. 바로 A하고 B 주장들이 갈라지고 있는데 저는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A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세 가지 전망. 차별 등락에 주목하세요. 누구는 상승 확대. 해외 집값이 뛰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떨어지느냐. 이거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자, 다우지수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듯이 거의 쌍둥이처럼 가요. 두 번째, 해외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조정하는 듯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 3,000 코스피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경제 회복, 경제 위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뛰는 거예요. 금리 인하. 자, 지금 미국은 한 번, 최대 2번까지 올해 인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결할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인하. 이미 시중금리는 인하됐고 기준금리 인하. 2차 폭락 볼까요? 자, 세계 경제가 불안하네요. 경제, 금융 위기 요인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아직은 불안하다. 그러니 폭락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폭락이든 폭등이든 가능성은 적다고 했어요. 폭락이 오려면 무조건 경제 위기가 터져야 돼요. 하락입니다. 하락. 혹시 오더라도. 자, 폭등이 오려면 지금 거품이 없어야 하는데 너무 커 거품이. 자, 금리 변동성. 정상적으로 저금리가 오지 않으면 또 하락이 올 것이다. 자, 주요 지표. 거래량, 전세, 미분양. 얘들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값이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차별 등락. 상승은 맞아요. 상승은 맞는데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자, 서울, 비서울. 서울이 뛰고 비서울인 곳은 뛰는 것과 안 뛰는 것들이 구분되고 상급지, 하급지도 마찬가지고 격차가 심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이것도 심해지고 중심지냐 외곽이냐도 심화돼요.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도 차별화가 약간 생기고 대단지냐 소단지냐도 차별화가 생겨요.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50%나 뛸 것 같아요. 상승장이 오더라도 반절은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안 뜁니다. 여기 한번 보시래요. 제가 예전에 2015년부터 21년까지 어때요? 여름만 뛰면 폭등을 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여름에 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폭등하다 보니까 이 빨간 거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하락이란 말은 맞지 않고 보합. 겨울만 되면 보합. 그러니까 겨울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명심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때나 저기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이 상승장 때 겨울에 하락한 것은 딱 옛날에 9.13 대책 나온 그 한 번만 하락했지 그냥 보합이었어요. 폭등 보합 했다고요. 이번에 폭락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겨울이라고. 자, 근데 지금 모습은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가네요. 자, 이제 한번 언젠가는 이 사단이 나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불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폭등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승하다가 2, 3년 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망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둘째, 집값 차별화로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오르지 못하느냐. 이걸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